제가 지금 접대 예전에 대공 방어망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대공 방어망에 있어서 또 평상시에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또 수천 분의 1로 나눠서 그것을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는, 물론 한반도 또 한국도 서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도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해서 하늘로 1cm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지하로 또는 해저 같은 데도 바다 같은 데도 밑으로 다 가능하고, 그걸로 이제 잠수함도 그걸로 움직일 수 있고요.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좌표 방식으로 적을 탐지하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도 좌표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또는 내비게이션 맵, 그렇죠. 지도를 좌표 방식 지도와 내비게이션 혼합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탐지를 해서 이렇게 상대방 차량이 돌진해 오거나 이렇게 그 주변의 사물을 레이더를 사방에 쏴가지고 일종의 전파를 쏘는 거겠죠. 그 레이저 방식도 할 수도 있지만 전파 방식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적외선도 쏠 수 있고 반면은 이런 식으로 CCTV도 다 적외선 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좌표 방식,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좌표 방식으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차량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좌표 방식으로 다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가로수, 어린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도 건물 이런 것들을 숫자 방식으로 표현해서 각 대응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각 대응 방식을 만들고 나중에 AI 스스로 이제 그것을 아마 창출할 수 있겠죠. AI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각 사안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되고, 이게 딱 숫자로 표시되고 대응 방법이 어린아이니까 좀 더 이렇게 앞에 일찍 살짝 멈춘다든지, 할머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다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도로 탔다가 좌표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듯이 도로 막힌 골목 타가지고 저쪽에 다시 다른 도로로 타고, 이런 좌표 방식의 이제 이동 방식은 그렇게 되는 거죠. 좌표 방식 이동 방식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도로 보도블록 침범 못하고 건물에 부딪히지 못하게, 가로수 부딪히지 못하게 이런 거죠. 사람 부딪히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각 사안에 대해서 사람이든 가로수든 건물이든 어떤 것이든 숫자로 다 모든 것을 표시하고 대응 방법을 써놓습니다. 이것은 건물 안에서 만약 자율주행 로봇이 있다 그러면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식별하거나, 작업할 때도 사람 그렇게 식별 안 해놓으면 작업자가 만약에 다가갔다가 무심코 그냥 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 있으면 우선 멈춤. 호텔 객실 안에서 로봇이다 그러면 이것도 멈춤. 그래서 그렇게 다 사안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됐든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번호로 그것을 숫자로 표시해서 대응 방법을 써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공방어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공방어망에 있어서 하늘의 특정을, 영상을 이렇게 평상시 영상, 하늘의 영상과 거기에 또 특정 영상, 새들이 출현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 비행체의 출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빨간불 경고등을 삐삐삐 올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촬영을 그쪽에 하는 거죠. 고성능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하늘의 위성으로 다시 한번 좀 높이 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그쪽을 위성이 됐든 아니면 또 어떤 드론 정찰기를 띄워서 이제 본다든지, 영상 감시 장비가 하늘에도 위성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상 감시 장비가 있다면 그쪽 지역을 집중 봐서 여러 개 중첩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서 요격하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대공 방식 방어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대공 방어망에 대해서 한 각도를 지금 일종의 망원경 카메라겠죠. 망원경 카메라처럼 이렇게 멀리 봐야 되니까 영상 감시 장비니까 하늘로 해서 이렇게 180도 정도면 되겠죠. 180도나 또는 원하는 각도 회사에서 만드는 따라서 180도, 1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동시 촬영.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7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20번 카메라 원하는 개수를 다 두고 중첩해서 하늘을 이렇게 중첩해서 보고 이상 장면이 오면은 경고등을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면 필요하거든 놓칩니다. 순간 찰나에 전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그 영공에서 다음 어떤 이쪽 그 상공에서 발견한 것을 다음 상공에서 다음 이거 이렇게 비행체에 대한 빠르잖아요. 그 다음 지나갔을 테니까 대공 방향에서 그 다음 이렇게 자동 통지를 해서 그쪽 방 대공 감시망에서 다시 한번 보고 하늘에서 위성이나 또는 정찰기 드론 띄어서 다시 한번 보는 이런 중첩된 감시 장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볼 때 이렇게 한 군데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10개의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이제 페인트 칠을 좀 해가지고 좀 그게 10개 참여 카메라를 손이 굳었네 페인트가. 예, 그게 뭐야 10개 촬영을 동시에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영공을 갖다가 180도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늘에 있는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 같은 데서나 아니면 비행체에서는 360도 감시를 하는 거죠. 제 방식대로 망원 카메라를 360도로 쭉 한꺼번에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그것을 이렇게 각식 뭐 집안의 CCTV다 아니면 집안의 CCTV 우리 집도 8개 있는데 영식 한 화면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영상 그냥 하나에 통합해서 모니터 화면에서 보지 말고 PC에서 우리가 채팅을 하듯이 아니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듯이 우리 집안에 30개, 50개의 CCTV가 있다 할지라도 PC 기반해 가지고 이것을 그 정보를 집합을 해주고 그것을 한 화면에 유튜브처럼 표시해 주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기기를 만드신다고 유선으로 하는 방법과 무선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선으로 또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집안에 CCTV가 20개다. 좀 고급 주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건물 자체에서 20개에서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유선으로 다 연결해. 유선이 아무래도 좀 날씨에 영향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포트 방식으로 해서 꽂는 방식으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는 방식으로 하자. 꽂는 방식으로 해서 유선 포트라고 일단 명명을 합시다. 그럼 거기다가 20개든 30개든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럼 회사 건물이 좀 크면 100개 CCTV다 그러면 유선으로 만약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유선 포트를 뭐 2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개짜리, 50개짜리, 100개짜리를 꽂을 수 있는 거 너무 손이 복잡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의 중앙 얘기로는 CCTV 20개, 30개, 50개, 100개짜리를 통제해서 그것을 신호를 PC로 보내주는 관리 PC로 보내주면 관리 PC에서는 모니터 화면에서 유튜브 동영상처럼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경찰에서 하듯이 이렇게 수십 대에서 50대 몇십 대의 모니터를 보고 보려고 그러면 사람이 보면 못 보죠. 그 사람이 뭐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다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런 유선 포트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선 포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100개지만은 실제로는 20개 단위로 해서 5개를 신호를 묶어주고 그 5개의 어떤 그 CCTV가 100개 공장이나 건물에 어떤 특정 건물이나 회사 건물에 100개 정도 CCTV 있다 그러면 20개씩만 담당해 주면은 5군데에서 하나의 PC로 정보를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를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요. 여기서 각 CCTV가 있는 곳에서 마이크 스피커가 있다면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침입자에 대해서도 경태를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죠. 그것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다든지 평상시의 상황과 평상시 아닌 상황을 구분을 해가지고 경고등을 올려주는 이런 비상벨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람이 일일이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제 아이디어를 공공 CCTV에서 YTN에서 꼭 제 기술이 나오던데 그 부분도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TV, CCTV에서 하더라도 어떤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 회사에서 제 기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적재산권 침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공 방어망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CCTV를 많이 두어서
하늘이 뭐 CCTV는 마찬가지죠. 고성능 카메라로 지상을 이제 하늘에서 촬영한다 그러면 지상이다 아니면 하늘도 동시에 360도 동시에 카메라로 수십 대 둬가지고 동시에 촬영해서 그거를 중앙에 있는 관리 PC로 보내고 신호를 거기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보듯이 각 장면을 보고 이상 신호가 있다 그러면 비상벨이 딱 울린다 그러면 그쪽만 집중해서 보면 되죠. 사람은 그렇게 하는 대공 감시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공 감시망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어떤 지구를 수백 조 분의 수천 분으로 가로 세로 쪼개서 숫자로 표시하고 1cm 단위로 위로 상층을 올릴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좌표로 각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며 지하 또는 바닷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좌표로 표시할 모든 군사 무기는 이렇게 좌표 방식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좌표 방식의 공격 무기로 모든 군사 무기를 사용하시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은 GPS를 대신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이면서도 매우 단순합니다. 드라이기로 피부병 치료하듯이 너무나도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 또는 컴퓨터 저장 장치, 컴퓨터 모든 스마트폰 저장뿐만 아니라 모든 저장 매체에서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가로 세로를 쪼개고 이것을 적증 나노 반도체 같은 것은 나노 크기로도 이렇게 적증해서 좌표로 숫자로서 좌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정보의 입출력을 하고 또 정보의 어떤 입출력 입출력 통신 통로를 좌표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둑질하기는 다 이게 모든 것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도 대공 감시망을 이런 식으로 좌표방, 좀 더 고성능 카메라도 그렇죠. 대공 이렇게 수십 개를 놓고 지상에서 하늘을 보는 대공 감시망, 하늘에서 지상을 보는 대공 감시망 이런 것들도 또는 우주를 감시하는 우주 감시망 이런 것들도 좌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도 좌표가 가능하니까요. 달에서도 되고 화성에서도 이게 달과 화성 사이에 그것도 좌표로 줄 긋는 거 아니니까요. 허공에다가 그냥 숫자니까. 그래서 그 좌표방 표시해서 상대방 위치를 위성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다든지 위성을 요격한다든지 위성을 감시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갈 것이다라고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 광통신이다 그러면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더를 3개다라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옆에 간섭이 없이 가운데는 좀 신호를 세게 주고 전력을 2개를 그러니까 통로를 개척하듯이 쭉 가주면 이것이 멀리 가면 그것을 도달할 때 그렇죠. 아주 멀리 광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그런 방식. 서로 여러 개 또는 1개나 2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광통신을 통해서 하시면 머스크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나 나사에서나 이런 방식의 레이저 광통신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이라는 이것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동통신에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신호를 쏠 때 스마트폰 예전엔 GPS로 이렇게 위치를 파악했지만 이런 제 방식의 좌표로서 위치를 표현할 것이다라고 스마트폰에도 앞으로 이 기술이 다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그 위성에서 GPS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성이 요격당했다 했을 때 그때도 그냥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날씨에도 상관이 없고 방 안에서도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좌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사물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통신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쏘는 그 무선 신호를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를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이동통신에서도 하시면은 스마트폰 회사에서도 이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스마트폰 통신 방식, 또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런 것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선자가 TV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지금은 유성으로도 그 수신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지상파를 통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를 통해서 또는 그것을 전파의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TV 채널처럼 해서 무선 CCTV는 그걸 통해 통신을 할 것이며 그걸 통해서 인터넷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 통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에 갖고 다니는 무선 CCTV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내비게이션 대신해서 여기는 TV가 곧바로 이렇게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의 맵, 그러니까 지도로 하는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회사에서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제마트기 방식의 스마트폰을 개발을 하시려면 서로 파행이 어디 있는지 좌표 방식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GPS를 대신해서 제 좌표 방식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도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레이더로 감시하지만 영상 장비로도 하늘에서 곧바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한반도 영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영상으로 다 이렇게 CCTV 감시하듯이 감시해가지고 이상 장면이 나온다는 비상벨을 울리고 즉각적으로 요격이나 대응이 가능한 그런 방식, 그러니까 레이더 방식으로 영공을 감시하거나 또는 그 하늘에서 영상 장비로 영공을 감시하거나, 이 두 가지를 앞으로 혼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집중 카메라로 딱 촬영을 하든지 집중 레이더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